자, 북한의 이제 북한의 운영 시스템은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법률 구조는 어떻게 됐죠? 제일 대한민국에서 법이 제일 최고는 뭡니까? 헌법이죠. 헌법 밑에는 헌법 다음엔 헌법 법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령입니다. 대통령 령. 네 번째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왜 헌법 앞에 누구나 앞에 헌법 밑에 우리는 뭐인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대통령이 령이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절에 법률 구조가 전 세계가 거의 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항상 헌법, 법률.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은 어떻게 됐어요? 법률적인 구조가 누구 법이 제일 위에? 예. 북한은 수령이 말이 법에서 제일 높습니다. 수령의 교시와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령의 교시와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당율법, 당의 일상책 양립 10대 원칙을 비롯한 당법이 법 구조에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가 바로 국회나 이런 데서 만든 법률, 말하자면 북한에서 말하면 헌법이죠. 헌법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절이. 이렇게 돼서 인간이 말로 내뱉은 말, 이게 하나님처럼 수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순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당의 율상책의 10대 원칙, 북한의 율상책 10대 원칙이잖아. 10대 원칙을 한번 봅시다. 10대 원칙이 어디서 나왔는가? 10대 원칙은 성경 10계명을 그대로 옮겨 뱉겠어요. 그래서 북한은 순서도 똑같아요. 김일성은 북한에서 유명한 기독교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김일성 같은 사람은 막스 레닌주의 이런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그리고 김일성의 생모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리고 김일성의 외갓현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외삼촌은 100% 다 목사 장로들이. 북한의 강량옥이라고 하는 부주석이 있었는데 외갓현 친척이 있는데 부주석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기독교를 대단히 잘 알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10계명의 교리대로 북한 사회를 김일성은 변화시킵니다. 자,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네 번째 좀 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게 교회 다시는 분 있죠? 성도. 주일날 이거 한 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하지 말고 교회당에 꼭 가서 하나님의 성경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말하자면 하루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안식일을 그럼 북한의 안식일은 어느 날일까요? 북한의 안식일은 어느 날에? 북한 월화수목 금토일에 하루는 일하지 않고 딱 정치 생활합니다. 북한은 토요일은 토요일 정규화 생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들에서는 토요일 날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생활청화,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당의 방침, 무장 이렇게, 오후에는 다 또 모여서 강연회, 학습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김일성 같은 사람은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을 중지하고 김일성의 사상과 문화를 학습해라. 어느 정도 이렇게 하는가 하면 북한에서 생활청화할 때 우리가 교회당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할 때 성경 구절을 그대로 마태복음 몇 장 몇 행에서는 이렇게 행하리라 이렇게 딱 거들여야 돼요. 북한에서 생활청화할 때 예를 들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말씀, 이 교시나 말씀 같은 건 예를 들면 술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거 당연하잖아요. 이게 무슨 진리냐? 술은 건강에 해롭다.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술 먹고 술 취해서 있다가 오늘 아침에 직장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 생활청화 할 때 나는 이거 어제 술 먹고 이거 아침에 늦게 출근했는데 이제부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청화 이렇게 하면 안 돼. 반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딱 그대로 술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딱 인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활청화를 해야 돼. 다 결국은 뭔가 하면 김일성이는 14살 때까지 교회에 계속 다녔기 때문에 여기서 김일성이가 딱 이걸 영감을 지금 받은 거예요. 자, 이거 북한의 법률구조.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김정일이가 지하철도에서 담배 피우고 병원에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볼 때
왜? 북한이라는 거는 선전선동을 딱 국가가 틀어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김정은과 관련된 거는 TV로 나가든 영화든 노동신문에 나가든 사진이든 100%다 걸러가지고 이 사람을 북한 주민들에게 태양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우상화에 맞는 사진들만 골라서 내보내요. 그러면 여러분, 자유민주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런 데서 살아온 사람은 이렇게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는 사진이 북한 사람들을 세뇌 교육시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됐잖아요. 당연히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그건 지하철, 병원 담배 못 피워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그러면 김정은은 어떻게 담배 피우느냐?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러면 이렇게 김정은이가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고 병원에서 이렇게 담배, 다른 사람들은 끔찍도 못하잖아. 김정은만은 뭐 유치원에 가서도 피우고 뭐 병원에 가서도 피우고, 이런 사진을 왜 요구 없이 계속 내보낼까요? 그럴 때 이런 사진 나고, 그 다음에 TV는 군면 이거 담배 뭐 해롭다는 그런 교양 TV 뭐 이런 게 계속 나가요. TV에서는 담배 피우지 말라고 계속 북한에서도 군면 이거 캠페인 벌립니다. 그런데 김정은만은 담배 피우잖아요. 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럴까요? 우리가 인류 사회를 구분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점이 많은데 기본 저 같은 사람은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기준점은 사람의 목숨을 살렸다 죽였다 하는 이러한 법률적인 구조에서 인간이 모든 걸 결정했을 때를 저는 인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치로부터 결국은 옛날 절대 왕권 시스템에 왕이 다 결정한, 왕이 지나가다가 저는 목 쳐라 하면 목 치잖아요. 또 전하 이거 뭐 제발 잘못해 살려주셔야 하면 살려주고, 저 누구한테다가 사약을 내리라 하면 사약 내리고. 왕의 말이 곧 법이, 이건 인치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도 법에 딱 우전해가지고 법에 의한 통제를 받는 건 이건 법치 사회. 그러면 제가 이거 영화 한 장면을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고 북한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나씩 뽑아주세요. 장면이 뭔가면, 박열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박열. 지난해 나온 박열. 박열이라는 영화 봤죠? 박열이라는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 하면, 일본 천황을 죽이면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아나키스트해. 그래서 중국에서 몰래 폭약을 들여오다가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재판장에 들어서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그때 당시 벌어졌던 환경 그대로 영화를 재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만약 북한에서 누가 김정은을 죽이려 하다 잡혔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일본 법정에서 가능하고 북한 법정에서는 불가능한 게 뭐냐? 이거 퀴즈 드리겠으니까 퀴즈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지금 20세기였는데 21세기 오늘 북한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요건 북한에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씩 좀 찾아내봤어요. 어떤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인치사회에서는 이런 재판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죽이려고 내가 했다. 무슨 재판은 무슨 재판? 당장 총살하지. 무슨 재판을 통해서 총살하겠어. 이게 북한의 법률 구조, 인치 시스템은 이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국가의 모든 운영에서도 수령 중심 체제예요. 수령 중심 체제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법률적인 구조에서 김정은에게 모든 압도적인 권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공산국가들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아무리 중국에서 시진핑이가 절대적인 권력을 누릴 때도 중국 공산당 당 정치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채택할 때는 당 정축에서 토의해가지고 당 정축에서 그 결정이 통과되면 그러면 그것이 정책으로 돼요. 근데 북한은 이런 시스템이 언제까지 가동했느냐? 1950년대 말까지는 북한에서도 이런 당 전원회의와 정치국 결정 시스템이 가동됐어요. 그때까지는. 왜? 당 안에도 파벌이 다 있어. 그때는 김일성파, 최영건파, 뭐 남로당파, 뭐 연안파 이렇게 파벌이 다 있어가지고 당회 때는 공개적으로 논쟁해서, 김일성은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는 경제건설로 가자 이렇게 나가면, 연안파 같은 데서는 지금 우리 현실스러운 중공업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공업을 우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각자가 논쟁을 벌치고 그다음에 거기서 결정을 채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1940년대 우리가 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북한의 첫 공산주의 제도를 누가 이식했는가 하면, 이건 소련 군대가 들어와서 소련식
소비에트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시스템을 소련이 이식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때 이식해 난 시스템은 그야말로 이전 소련에서의 소비에트식 운영 체계, 각 파벌이 다 존재하고 거기서 토론해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1950년대 말까지 뭐 이런 모든 정치적 라이벌들을 김일성이가 100%다 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런 당 안에서의 집체적인 영도 토의 시스템이 없어지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김정은에게 모든 걸 벌어서 김정은이 절대 권력. 예를 들면 이거 북한은 적극적으로 이걸 또 선전해. 우리 김정은 한테만이 모든 절대 권력이 있다. 예를 들면 이게 6차 핵실험 문건인데, 자 6차는 핵실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해당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에서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 화성 14형 시험 발사 중위를 끝낸 정의가 대책보고하고 올리면 김정일이 여기다가 발사하라 하고 사인해 내려보내면 그거 노동신문에 나 발사한 다음에 이렇게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수령 절대 권력 시스템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기적으로 이제 수령에 대한 우상 숭배 교육을 계속 하는데, 외국 한국의 분들도 그렇고 외국에서 분들도 그렇고 무슨 점을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 이거 아무리 당국이 저렇게 세뇌교육 시켜도 세뇌교육이 가능할까? 이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부여해요. 여러분, 세뇌교육이 가능할까요? 인간이 생각을 변화시키는 세뇌교육이. 예를 들면 북한은 그렇잖아요. 북한은 사람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태양이다 하면 북한 사람들이 그걸 믿을까요? 태양이다라고 믿을 것 같아? 못 믿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판단하건대는 북한은 뭐 저 수령은 태양이고 뭐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일성 가문도 김정은도 계속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야기한다 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문제는 뭐냐면 3대 한 대를 우리가 30년을 계산할 때 3대에 이르러서 이런 같은 우상화 숭배 교육을 끊임없이 하면 마지막에는 이것이 사람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런 인간의 그런 우상 숭배 정상적인 사고 범위를 넘어서서 인간이 이것이 하나의 그 사회의 문화 구도로 자리 잡는다는 게 지금 북한은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일본에 가봤는데, 이게 일본 왕이 있는 황고입니다. 이게 황고. 그리고 저거는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에, 북한은 이걸 절대 시신이 있는 곳이라 합니다. 여기는 태양이 있는 게 금수산 태양궁전이에요. 저 사람들은 사람이 태양궁전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궁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한에서 끊임없이 김씨 일가에 대한 개인 우상 숭배 사상을 100년 이상 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본처럼 된다는 게, 일본 천황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의식성도로 만들 수 있다. 일본은요, 지금 가면 천황에 대한 우상 숭배 교육 안 합니다. 그렇지만 수천 년 동안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천황만 봐도 막 흥분하고, 우리 그때 저 후쿠시마 원전 파괴됐을 때 천황이 그 피난민 센터에 가서 피난민들이 이렇게 땅에 앉아있는데 천황이 가다가 뭐 얼마나 저 고생합니다 이렇게 천황이 땅에 이렇게 앉잖아. 앉아서 도닥해 주니까 막 울잖아. 사람들이 와 천황님 이거 어떻게 땅에 앉아요, 빨리 일어서라고. 이 정도로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북한은요, 유치원 타가서 때 척 들어가면 모든 유치원 타가서마다, 북한에 가보신 분 계세요? 북한에 여기에 북한의 유치원 타가서 입구에는 어떻게 되냐면 항상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만한 아이 때 들어가면 말도 잘 못하는 아이지만은 그거 보면서 인사시켜요. 인사시키고, 타가서에서 우유를 먹어도 거저 먹는 게 아니라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라고 딱 인사하고 앉았어요. 근데 이런 동작을 끊임없이 계속 시키면 인간은 변화된다. 이게 인류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왜? 인간은 조건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건 반사를 지금 북한은 일으키게 만들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결혼식을 교회에서 할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하는 거 맞죠? 네? 하느님한테 먼저 드리려고 교회에서 하지 않는가? 인사를. 우리 두 부부가 오늘 이렇게 부부로 오늘 태어나서 하느님 앞에 맹세하잖아. 예? 아무개를
내 아내로 맞는 걸 뭐 하느냐, 뭐, 예. 하나님 앞에 맹세하잖아. 예. 그럼 북한에서는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색시를 데리고 차에 싣고 집에 와서 우리 풍습대로 하면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시켜야 돼. 그런데 신부를 데리고 누구한테 먼저 가서 인사시켜야 될까, 북한에서는? 에? 동상에 가서 먼저 인사. 그리고 집에 데려가야 돼. 에. 하느님께 먼저 인사시켜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거 뭐 당국이 뭐 하라 그랬으니까 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거 안 하면 또 비판받겠으니까 하겠지. 시초는 아무 데서나 다 이렇게 합니다. 시작할 때. 그러나 이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저도 모르면서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응당 신부 집에 가서 아내를 차에 싣고 동상에 가서 먼저 시키는 게 이게 문화로 돼. 문화로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여자를 만나서 집에서 살다가 싸울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어요. 또 여자를 만나서 자기는 애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또 뭐 애 뭐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뭘 살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문화로 되면 이건 왜 이 여성과 내가 자꾸 싸울까? 왜 애가 안 생길까? 이렇게 되면 혹시 이게 뭐 궁합이 맞지 않나? 사람은 항상 이게 미신이라는 건 존재한다고 난 안 생각해. 그런데 그러면 이게 궁합이 맞지 않는가? 사람은 여기서 찾아 항상 궁합을 보고. 그 다음에 야, 우리 그때고 혹시 수령님한테 인사드리지 않고 와서 이게 원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북한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예.